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990만 원으로 단열 잘된 농막 제작 영상 공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방법으로 실거주를 위한 좀 더 큰 집을 지을 수 없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농막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기초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설계되기 때문에 기초 공사를 하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일반 고정형 집을 짓는 건축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문의를 하신 분들 중에는 전원주택을 원하는 분들뿐만 아니고 오래된 농가주택을 헐고 작은 집을 짓고 싶다는 시골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화장실과 현관, 보일러실 겸 창고가 있는 제대로 된 10평 정도의 집을 지어보려고 다양한 설계를 구상해 두었는데 마침 10평 정도 별채가 필요한 건축주가 있어서 구상한 설계대로 집을 지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단순하고 튼튼하며 단열이 잘된 집을 원했던 건축주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설계를 단순화하고 시공 방법도 단순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단열과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의 크기는 외경 기준 9.2m 곱하기 3.9m인데 건축 면적 계산 시 사용하는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할 때 34제곱미터로 10평 정도입니다. 여기에는 실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1평 정도의 포치가 있으므로 법적인 건축 면적은 9평입니다. 건축 면적의 기준은 지붕이 있는 모든 부분을 포함하지만 포치의 경우 돌출된 지붕 부분이 1m 안쪽이면 건축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D 모델링된 외부 형태를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외벽과 박공 지붕 형태로 디자인하여 시공을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단순한 외관을 가지도록 하고 처마와 물바지를 생략하여 시공비를 절약하고 외관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골조는 경량 철 골조로 하고 벽체와 지붕은 판넬을 이용하였습니다. 설계와 시공은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구조 탐구편에서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철골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일반적인 경량 철골조 형태보다 훨씬 많은 사각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량 목구조의 스터드와 비슷하게 400mm 간격으로 50 곱하기 50 각관을 시공하고 창틀, 문틀이 들어갈 자리도 모두 각관으로 틀을 잡아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실제 시공 사진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상에는 기초 콘크리트 주변으로 압출법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직후의 모습입니다. 화장실과 보일러실 배관이 되어 있고 보일러실과 현관 화장실은 100mm 단차를 주었습니다. 철골 공사를 마친 후 판넬 공사 시작대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경량 철골조의 경우 창틀을 끼울 때 판넬을 잘라내고 유바로 불리우는 얇은 철판을 잘라낸 부위에 둘러주고 창틀을 끼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유바에 의한 열교가 문제가 되고 장기적으로 창문의 무게와 열고 닫을 때 충격 때문에 창틀과 벽체 간에 유격이 생기는 현상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이중창을 많이 쓰는 추세인데 이중창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유바와 판넬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창틀을 잡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시공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틀 부분을 각관으로 틀을 만들어주고 이 틀에 창틀을 끼우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창틀의 무게가 판넬에 전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도면 설명 때 잠깐 언급했듯이 창틀뿐만 아니라 벽체 전체를 400mm 간격으로 각관을 모두 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골조를 튼튼하게 하고 내부 마감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골에 맞추어서 판넬을 시공할 때 판넬의 일부를 잘라내고 기둥이 되는 각관을 판넬 내부로 넣은 시공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하면 단열이 손상되고 시공 공정도 복잡해집니다. 시공을 편하게 하고 단열도 손상하지 않으려면 판넬을 파내지 말고 철골조 외부로 판넬을 덮어주는 시공을 해야 합니다. 사진과 같이 내부 골조 바깥으로 판넬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관이 있는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간에 전선 배관 등을 넣어줍니다. 즉, 배관 시에도 판넬을 절단하지 않고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공에서는 200mm 징크 판넬을 지붕 및 외벽 시공에 사용하였습니다. 징크 판넬은 지붕용 자재로 판넬의 외부 철판을 지붕용 컬러 강판을 붙인 자재입니다. 지붕용 컬러 강판은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특수 코팅을 하여 외부 노출 환경에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가공된 강판을 말합니다.
지붕 시공을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공에서는 벽체도 이 징크 판넬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붕과 벽체를 같은 판넬로 시공함으로써 시공을 단순화하고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부분의 방수 시공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에 사용된 징크 판넬은 나등급인데 현행 중부 2지역 단열 기준은 외벽의 경우 155mm, 지붕은 260mm 두께의 나등급 단열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공에서 200mm 징크 판넬을 사용했으므로 외벽의 경우에는 기준을 초과한 단열이 되지만 지붕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의 경우 각관 100mm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모두 가등급 단열재로 채워서 전체 300mm의 단열을 하였습니다. 외벽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넬이 200mm이고 빈 공간이 100mm로 벽체 두께는 300mm입니다. 100mm의 공간 부분도 단열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공 방법을 따르면 외벽은 건축 기준 대비 거의 2배 정도의 단열이 신설됩니다. 벽체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 일반 벽체에 비해서 표면 열 전달 저항이 2배가 되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됩니다. 표면 열 전달 저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단열의 정석 3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EPS 사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외벽 판넬을 100mm 정도로 얇은 것을 사용하고 내부 100mm 공간을 경량 목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라스울을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예 기둥이 되는 각관을 150/100mm를 사용하고 외부는 컬러 강판으로 마감하여 150mm 내부 공간을 모두 글라스울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글라스울 판넬을 사용하지 않고도 경량 철골조와 글라스울 단열을 적용한 주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판넬이 서로 만나는 부분은 철판을 제거하여 단열재끼리 서로 붙을 수 있도록 해줘서 열교를 막습니다. 기초와 판넬이 만나는 부분은 기역자로 파서 판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기초 쪽으로 배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판넬의 바닥 부분은 의자바지 철판을 되져서 쥐등이 갉아먹을 수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외벽과 지붕을 하나의 판넬을 접어서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외부 철판을 절단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이 빠르고 방수 시공이 간단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농막 제작 시에도 사용했던 같은 방법입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사용한 판넬이 징크 판넬이라 판넬의 돌출 부위는 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잘라진 부분은 방수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창문 부분 판넬을 잘라낸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창문을 철 프레임에 끼우고 창틀과 판넬 틈새는 우레탄 폼으로 채워주면 기밀한 시공이 되고 창을 열고 닫는 충격에도 유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창틈으로 유경이 발생하면 이 부분으로 외기가 들어오게 되어 단열에 문제가 생기고 벽체 내부에 결로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창틀을 끼울 때는 철골 내부로 20mm를 들여서 끼웁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부 마감이 창틀에 맞게 깔끔하게 됩니다. 이번 시공에서는 내부에 6mm 시멘트 보드와 9.5mm 석고보드를 시공하였습니다. 석고보드 2장을 할 수도 있지만 철골 쪽에 석고보드보다 강도가 높은 시멘트 보드를 붙여줌으로써 철골을 더욱 단단하게 잡아주고 벽체에 가해지는 충격에도 잘 견디도록 해줍니다. 벽에 토우앙카 같은 것을 박을 때도 석고보드만 시공한 경우보다 더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시멘트 보드는 단단한 재질이기 때문에 석고보드와 붙여서 시공하면 방음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멘트 보드, 석고보드 모두 완전 불연 재질이기 때문에 화재에도 아주 강합니다. 시멘트 보드와 철골의 결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마찬가지로 열 팽창 계수가 같은 두 가지 자재가 결합되어 아주 튼튼한 벽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공 방법은 경량 목구조에서 스터드에 OSB를 붙여주는 것과 동일한 벽체 강화 효과를 발휘합니다. 외부로부터 보면 징크 철판, 200mm EPS, 철판, 100mm 공간, 6mm 시멘트 보드, 9.5mm 석고보드 순으로 벽체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러한 구성을 하면 방음, 방습, 단열, 강도 면에서 모두 우수한 벽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내부 마감 안쪽에 그림과 같이 전선 배관 등을 설치합니다. 판넬을 손상하지 않기 때문에 단열에 유리하고 판넬을 파내는 고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며 추후 배관을 교체하거나 위치를 바꿀 때도 내부 마감만 뜯어내면 쉽게 배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창호는 LG 이중창을 설치하였고 내부 마감은 석고보드 위에 페인트로 하였습니다.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보일러실에서 나가는 각종 난방관, 수도관들은 보일러실에서만 분기하도록 하여 누수 우려를 차단하고 수리가 필요할 시에도 간단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관의 편리를 위하여 배관 중간에서 분기하는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분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동시에 수도를 사용할 경우 수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닥은 압출법 단열재 1호 125mm를 시공하였습니다. 바닥 몰탈 아래에 까는 단열재는 압축 강도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압출법 단열재는 특호에서부터 3호까지 있는데 호수가 낮을수록 압축 강도가 좋습니다. 그러므로 바닥 단열재는 특호나 1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축 강도가 부족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단열재 위에 몰탈 바닥이 가구의 무게 등에 의해서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난방선 아래에 나무 각재를 받쳐두었는데 이것은 단열재의 난방 배관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출법 단열재는 70도까지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통상 보일러 난방수가 이 정도 온도에 도달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난방수 온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단열재는 변형되거나 발포되어 성능이 저하되거나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마감 작업 중의 사진입니다. 천장은 박공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고 남쪽 천장 쪽을 100mm 낮추어 시공하고 이 단차 안쪽에 길게 조명을 넣어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벽체 쪽 시멘트 보드가 시공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창문 외부 마감 모습입니다. 벽체가 두껍기 때문에 창틀이 벽체보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설계상 처마가 없는 디자인이라 지붕에서 흘러내린 물이 그대로 벽체를 따라 흐르게 되므로 이렇게 창틀이 벽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시공을 해야 창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기 쉬워집니다. 창틀 상단을 약간 돌출하여 흘러내리는 물이 창틀 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고 바람에 의하여 창문으로 들이친 빗물이 하단에 고이지 못하도록 하단 마감에서 약간의 경사를 줘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시공비를 절약하기 위해 물받이 시공은 생략하였습니다. 완성된 실내 사진입니다. 완성된 외관입니다. 포치의 천장과 벽 부분은 미속 루바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시공에서 일반적인 시공 방법과 비교해서 비용이 절약된 부분은 처마와 물받이가 없는 점, 외벽과 지붕을 징크 판넬을 이용하여 한 번에 시공함으로써 외벽 마감 공정과 지붕 방수 및 마감 공정이 빠진 점, 내부 철골 부분을 비움으로써 배관 공정 효율화 등이 있습니다. 일반 경량 철골조에 비해 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은 스터드 형식의 각관 추가 시공, 창틀 철골 시공 부분이 있습니다. 시공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정화조 시공비, 전기, 가스 인입비, 업체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현장이 써니빌 양평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부대 비용은 일반적인 원격 현장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반적인 업체 시공 단가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재비는 어떤 현장에서나 다 비슷하지만 인건비 부분은 어떤 회사가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고 업체 이윤 부분도 업체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시공비는 하나의 참고 자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룬 건축물의 3D 도면과 시공 방법은 모두 공개된 정보로 누구든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D 도면은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에 올려두었습니다. 햇살 가득 전원주택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회사로 건축의 경우 저희 단지 분양자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으며 외부 공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경량 철골조 시공을 하는 건축회사에 저희가 공개한 도면과 여기에 설명된 시공 방법을 제시하고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건축회사를 찾기 어려운 분들이나 건축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써니빌 전원주택단지 네이버 카페나 영상 설명에 있는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